이번 주에 부동산 대책이 새로 나온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2월 4일경에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늦어지면은 뭐 다음 주로 뭐 미뤄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신임 국토부 장관이죠. 변창흠 장관이 취임식에서부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냐? 설날 전에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번에 25번째죠. 뭐 25번째인지 6번째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많아서 사실 뭐 무의미한데, 25번째 대책으로 지금 설날 전에 발표한다고 한 게 있어서 뭘까? 지금 시장에서 되게 궁금해하고 뭐 막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한번 뭐 현재까지 나온 썰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과 정부에서는 지금 도심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 등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개발, 뭐 아니면 뭐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로 대규모 공급 대책을 지금 쏟아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 신임 장관은 뭐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은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고, 서울은 뭐 약간 역세권에 뭐 용적률 풀고 하면은 뭐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 뭐 걱정하지 말라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인터뷰를 되게 자신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정부나 여당에서 다양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떠도는 썰들은 뭐 많아요. 근데 뭐 가장 뭐 먼저 나오는 게 지금 그린벨트가 아니라 사실 지금 비닐벨트다. 지금 다 비닐하우스 있고 뭐 창고로 쓰고 뭐 무슨 고물상 하고 있고, 이런 사실상 그린벨트로 쓰지 않는 어떤 녹지 지역이 아닌 곳들도 지금 그린벨트로 다 묶여 있는데 이런 거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데다가 집을 지어야지, 지금 죽겠다, 지금 우리들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을까. 그리고 재건축 규제가 워낙 다양하게 있는데,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부터 해가지고 뭐 안전진단 안 해주고, 안전진단 돼도 뭐 건축심의 다 반려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완화해주지 않을까? 공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또 문제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죠. 가격을 이제 제한을 두는 이 분양가 상한제도 좀 풀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요번에 또 택지지구를 또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뭐 사기 신도시가 나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지금 워낙 뭐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지금 여당 인사들 뭐 총리 뭐 다 해가지고 지금 그동안 공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이번에 만회하겠다라고 해서 막 지금 기대감이 생기고 있으니까 엄청난 게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냐? 서울 안에만 최대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동안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했던 정책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17년, 18년, 19년, 20년 계속 공급 대책들은 계속 있었는데 사실상 달성이 잘 안 됐어요. 저도 옛날에 막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건 좋지만 이게 의욕은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많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고 이제는 아니다. 진짜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게 30만 호까지 갈 수도 있다. 서울에만. 그럼 서울에 지금 아파트가 160만 호, 170만 호 정도가 되는데 30만 호를 뭐 물론 아파트만 공급하는 건 아니겠지만 30만 호 정도의 주택이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이건 엄청난 양이란 말이죠. 야, 이 정도면은 대단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 논란되는 거 하나 짚고 갑니다. 뭐냐? 요 얘기가 있어요. 이 유동수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공급 규모만이 아니라 속도를 높일 방안 중에 하나로 주택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주민 동의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한 게 있습니다. 주민 동의를 규제하는 걸 완화한다? 이게 뭐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민간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주민 동의율을 75%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75% 확보라는 거는 4명 중에 3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보면은 동의가 잘 안 돼요. 왜냐면 다 각자 이 경제력도 다르고 뭐 나이대도 다르고 뭐 이사 가려는 사람, 여기서 계속 살려는 사람 다 다양해가지고 아예 나 죽으면 해라 막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고, 그래서 50%에서 60% 사이에서 이 동의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지지부진 하다가 뭐 연장하다가 결국에 지구 해제되고 막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소리냐? 지금 75%가 넘어가야 조합 설립이 돼가지고 이제 막 개발이 막 추진이 되든 말든 하는데 75%보다 더 낮춰주겠다. 그럼 예를 들어 뭐 50%, 60% 뭐 이 정도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원래는 조합이 설립이 안 돼가지고 그냥 살아도 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지. 뭐냐? 지금 여기 당정에서 추진하는 건 뭐냐면 일정 수준의 동의가 모이면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그냥 정부가 수용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군사독재 시절 때 야 너네 나가, 니네 다 나가, 여기다 아파트 지을 거니까. 네, 저희가 왜 나가요? 야, 나가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법적으로 하겠다는 거야. 이 말대로라면.
그러니까 75%가 동의가 안 된다는 거는 나머지 25%의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20%, 30% 이상은. 근데 그 규제를 완화시켜가지고, 야, 너네가 왜 동의를 안 하니? 아, 저희는요, 이거 살아야 되고요. 이거 좀 너무 감정가 받고 저 현금 받고 나가라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 수용해버릴게. 지금 3기 신도시 하는 것처럼 택지지구 조성할 때는 LH가 그냥 땅을 다 수용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감정가로 이제 보상을 해버리는데, 그걸 지금 민간 주택시장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동의를 안 하니까, 그래? 그럼 그냥 수용해버릴게.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건 재산권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비동의 소유자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하려는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조만간 이것도 기사 나올 것 같아. 우리의 의도를 오해하지 말라. 아니면은 뭐 이거는 좀 약간 좀 와전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거 추진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살짝 나왔는데 이거 엄청 무서운 얘기야. 동의가 안 돼? 야 그럼 정부가 수용해버릴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지구 지정해가지고 너네들 청산시켜버리고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면 공급이 빨리 되지 않겠냐라는 논리 구조는 이건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린벨트가 사실 이게 쉽게 해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워낙 많고, 꼭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게 능사만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한번 해제하고 나면은 다시 그 지역을 그린벨트로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어딘가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는 왜 안 해주냐 하면서 또 막 난리가 나죠.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도 뭐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해제할까 안 할까 막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뭐 쉽지는 않은 분위기인 것 같고,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상태. 그리고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져가지고 그 다음 정권 때부터는 이제 유보가 됐습니다. 유보돼서 사실상 뭐 사문화되어 있었다가 현 정부 들어서 다시 이제 부활했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시세가 상승한다. 그러면 그 시세 상승분의 한 50% 정도를 세금으로 내라는 거예요. 양도세는 양도세대로 있고, 재건축을 했기 때문에 너네는 돈을 벌었으니까 그거의 50%는 세금으로 내라. 그럼 이건 세금 내고요. 그럼 양도세는요? 양도세는 또 내야지. 이런 게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그래서 이 재초환이라는 것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사람들도 야 이걸로 막 내가 재건축하게 되면 막 3억, 5억, 6억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건 큰데? 그리고 내가 집을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그냥 세금을 내야 되니까, 예를 들어 노령의 원주민분들은 재건축돼서 집이 좋아진 건 좋은데 재건축 하자마자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건축 절대 하지 말자고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재건축 추진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인데, 야 이거를 좀 풀어주면 어떨까?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이걸 좀 풀어주면은 재건축 지지부진했던 곳들이 이걸로 막 재건축 추진하고 조합 만들어가지고 공급이 많이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얘기들이 막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정부가, 국토부가 바로 그냥 선을 긋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는 그런 거 검토한 적이 없는데 괜히 루머를 퍼뜨리지 말라 하면서 바로 선긋기를 하죠. 우리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풀어줄 마음이 전혀 없다. 어떤 규제를 완화해주고 이러는 거는 우리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 그동안에 재건축을 뭐 풀어줬던 적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기대했던 분들이 역시 풀어주지는 않는구나. 이거는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완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기대감이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뭐 여당이나 국토부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추진하자고 했던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분양가가 비싸니까 분양가 따라서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이 같이 올라간다. 분양을 막 20억이 하니까 야 그럼 나도 17억이지 하면서 올라간다는 논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신축의 아파트를 확 낮춰놓으면은 이 구축 올라가던 것들도 같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 논리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게 이제 1번, 그리고 이제 건설사가 너무 폭리를 취한다라는 논리가 2번이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죠. 공공 민간 둘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는데, 그러면 실제로 집값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뭐 다들 체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오히려 매매가는 확 올라가는데 분양가는 지지부진 내려가서 이제 이 격차를 뭐라고 부르죠? 로또 분양. 로또 분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무주택자분들이 그 차액을 내가 이제 분양 받아가지고
혼자 독식하는 그런 로또 분양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내려가서 격차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논리로 시작했던 게 그냥 무주택자가 로또 분양을 받는 이런 결과로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회의론이 커지는 거예요. 아니 무주택자 분들도 나도 그냥 청약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해야지 했던 분들도 이게 로또 분양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달려들어가지고 나도 막 해보려고 하는 거야. 내가 굳이 이 동네에 집이 필요 없어도 로또 분양 단지는 막 어떻게든 막 청약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막 몇십 대 일, 몇백 대 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근에 제 지인이 하남 쪽에 분양을 받았는데 경쟁률이 630대 1이라는 거예요. 근데 630대 1을 뚫고 됐어.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 야, 너 인생 폈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운이 너무 좋았던 케이스인 거고 나머지 629명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명, 이 한 명은 시세 차익 몇 억을 독식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떨어져서 다시 무주택자로 돌아가는. 그런데 여기 기사에도 나오지만 지금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500만 명이다. 청약 통장이 2,500만인데 이 사람들이 경쟁을 서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몇백 대 1이 지금 우스운 상황이죠. 거기다 로또 분양까지 나와서 이제 더 과열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막 안 되죠. 이 조합원들이 막 이 가격에 우리가 하라고요 하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급은 계속 지지부진해지고 야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뭐하러 하는 거냐 도대체. 집값도 못 잡고 무주택은 계속 하염없이 막 힘만 들고 누구는 로또 분양 받아가지고 괜히 배만 아픈데 이거 하지 말자라는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지금 뭐 하나 보고서가 또 나왔는데 이 전체적으로 규제 정책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들이 부작용이 계속 크다. 대다수의 전문가분들은 다 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규제 정책으로 4년간 왔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빨리 정책을 바꿔가지고 규제를 다 완화하고 풀어가지고 시장에서 공급을 대규모로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재건축을 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니까 이거를 풀어줘서 우선은 빨리 공급을 하자. 서울의 신축 아파트들을 많이 공급을 해서 수요를 좀 잠재워야 된다. 라고 지금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일부 뭐 적용이 될까? 라고 사람들이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왜 그러냐면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청약을 기다리는 분이 지금 통장에 있는 사람만 2,500만 명이야. 통장을 2,500만 명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매일매일 로또를 꿈꾸는 거죠. 어찌 보면 뭐 청약을 넣든 안 넣든 나중에 언젠가 청약을 넣으면 나도 좋은 아파트를 싼 가격에 사가지고 나도 내 집 마련해야지라는 막연하지만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또 문 닫힙니다. 이번 주까지만 로또 팔고 다음 주부터 로또 없앨 거예요. 다음 주에 로또 없앨 겁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맞는 거냐? 이게 과연 이걸 또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벙찌는 상황 아닌가. 아니 야 나까지는 하고 문을 닫으셔야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여기 지금 줄 서 있는데요. 저기서 지금 3박 4일 줄 섰는데 지금 제 앞에서 끊겠다고요? 뭐 나랑 지금 장난합니까?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감한 이 시국에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애매한데 이걸 풀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공급책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제 이거죠. 4기 신도시가 아닐까? 3기 신도시를 지금 공급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 중이긴 한데 이게 좀 모자랄 수도 있다. 안 되겠다. 한 번 더 하자. 4기로 간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책이 나오면 4기 신도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과거에도 한번 언급됐던 곳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제 광명, 시흥, 고양시는 뭐 항상 나오죠. 그쪽은 땅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김포 이쪽도 뭐 논밭이 많죠. 그래서 요런 쪽으로 4기 신도시를 만드는 게 어떨까? 특히 이제 광명과 시흥 지역은 약 10만 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어차피 GTX도 좀 일부 이제 갖춰지니까 이쪽으로 4기를 공급해가지고 이 시장의 과열 분위기를 좀 낮추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지금 당, 정, 청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대해도 좋다.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뭘까? 저도 궁금해요, 정말. 이게 아마 며칠 뒤면은 해소가 되겠지만 정책 나오면 제가 바로 다루긴 할 건데 도대체 획기적인 게 뭘까?
혹시 저기 사기 신도시를 가지고 획기적인 거라고 얘기하시지는 않겠죠?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설마 사기 신도시일까? 획기적인 게? 그러면 너무 좀 약간 실망인데? 왜 그러냐? 아직 3기 토지 보상도 안 됐는데 지금 여기도 가면은 지금 시위대들이 지금 머리띠 두르고 지금 막 플랜카드 걸고 지금 무슨 소리냐? 나 이거 내 땅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련다 이러고 계시는데 여기서 지금 사기를 획기적이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뭘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풀어주지도 않을 건데 재건축은 규제할 건데 그럼 뭐지? 뭘까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아직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지금 서울에 대규모 공급을 할 수 있는 거는 재개발하고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서울은 빈 땅이 별로 없어가지고 기존의 낡은 집을 부셔서 못 찾아먹은 용적률을 최대로 올려서 예를 들어 뭐 2000세대가 4000세대가 되고 1500세대가 뭐 5500세대가 되고 이런 식으로 기존의 낡은 아파트를 부셔서 새 아파트로 대규모 공급하는 거, 기존의 낡고 저밀도의 빌라촌을 철거해서 아파트로 고밀도 공급하는 거 이런 것들밖에는 없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규제를 별로 풀 생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에 막 30만 호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뭘까? 혹시 여기가 아닐까? 약속의 땅 있죠? 용산국제업무지구. 여기는 지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뤘지만 용산에 지금 8,000가구 미니 신도시 공급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1,000세대는 오피스텔, 나머지 7,000세대는 아파트, 그 중에 절반은 뭐 임대 아파트로 공급하겠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혹시 뭔가 지금 뭐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닐까? 뭐 3만 세대 뭐 이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가 지금 뭐 추진한다 하고 있는데 지금 23년도부터 뭐 조금씩 슬슬 하면은 뭐 26년, 7년도 입주가 될까 말까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진짜 아파트로 다 때려 넣는다고 하면은 몇만 채는 들어가겠죠, 당연히. 근데 이쪽이 아닐까? 빈 땅은 여기밖에 없는데 이쪽을 지금 아파트로 채우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의견을 얘기했지만 이거는 서울시 경쟁력에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근데 마침 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가지고 또 난리가 날 수도 있는 지역이고 이건가? 아닌가? 아직까진 모르겠어요. 그러면 남은 건 뭐냐? 역세권 공공개발이 있었죠. 역세권 범위를 500m로 늘리고 그리고 이제 층수 제한을 풀고 그리고 일조권 규제도 좀 풀어가지고 역세권을 뭐 고밀도로 50층씩 올리겠다. 그리고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통해가지고 인허가 기간을 짧게 하는 대신에 용적률도 많이 줄게. 그리고 대신에 이제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인센티브의 뭐 절반 정도를 가져간다. 그래서 이익을 공유하자. 뭐 이런 거 아니면 3기 신도시를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정도. 근데 이거는 과거에도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외에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떠오르는 건 없어요. 그런데 뭔가 획기적인 게 나온다고 하니까 며칠 기다려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까? 지금 시장에 도는 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